두 번째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li 안에 a를 만들 거고요. 동일한 그냥 js002 해서 js 파일. 자, js 파일이 아니었군요, 이번엔. 자, js에 변수 variable.html. 자, 그냥 변수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변수 및 확인이라고 쓰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도 다른 거 없이 그냥 기본만 할게요. 자, 느낌표 해가지고 쓸 거고요. 첫 줄에다가는 파일의 이름 js002. 그래서 js 이름 쓸 필요 없는데 괜히 썼네요. 자, variable.html 쓸 거고요. 자, 쓰는 위치 아까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이아웃, 그 다음에 뒤쪽에는 스크립트라고 작성할 거고요.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src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js 안에다가 src를 이용해서 똑같은 위에랑 같은 파일 이름으로 variable.js로 쓰죠. 오타가 참 많군요. 자, 그럼 기본처럼 살짝 짜면서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h1 태그 넣을 거고요. 링크. 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링크와 함께. 어이? 일단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인지부터 여기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란 내용을 위에서부터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들어가고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란 무엇이냐? 아, 이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DL로 쓴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DL 안에 DT와 DD로. 자, JS란 HTML 문서와 CSS를 컨트롤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언어입니다. 자, 또한 HTML과 CSS는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은요, 조건에는 소위 말하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형태 타입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줘야 되고, 문자냐 숫자냐 뭐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조건문, 뭐 반복문, 뭐 함수, 기타 등등 소위 연산하는 등 연산이나 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공식 이런 것들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걸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자면 나 이거 똑같은 거 100번 반복할 건데 그럼 계산기 알아서 돌리면 해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이라는 거죠. HTML과 CSS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아예 없죠. 그러니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웹 언어라고 그냥 얘기를 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위에 컨트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HTML과 CSS를 상황에 맞게 원하는 대로 변경하거나 생성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하면 약간 의사 선생님 같은 개념이죠. 나는 그냥 딱 태어났는데 뭐가 좀 아쉬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체 어디를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딱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코를 좀 세워 주신다던가, 그렇죠? 좀 눈매를 좀 부리부리게 해주신다던가, 불필요한 저의 이제 지방들을 좀 제거를 해주신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줄 수 있는 게 JS라는 겁니다. 그래서 CSS를 생성할 수 있고 없애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웹에서는 빠질 수는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자, HTML도 그렇고 CSS도 그렇지만 JS는 절차 지향입니다. 소위 절차 지향이자, 절차 지향이라는 얘기가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흘러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그대로 생성된 대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객체 지향이자, 객체 지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명, 값으로 처리된, 소위 우리가 밑에서 써야겠다. 자, CSS 어떻게 써요? p 태그 하고 여기다가 컬러는 쓰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고 선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객체 지향이라고 합니다. 객체를 가지고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객체라고 해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이 어려운 것 뿐이지. 자, 그래서 OOP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 저는 별로 안 써요. 그냥 많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이지만 함수 지향도 가능합니다. 함수 언어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급 객체이기도 합니다. 뭐가 되게 복잡한 말이 많아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언어예요. 쉽게 다가갔다가 어이쿠야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으로 생긴 아이다 라는 개념은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이 천천히 하나씩 익혀 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거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드립니다. C랑 뭐 자바를 배우기 위해 잠깐 배우는 언어라는 말은요,
그냥 이건 대놓고 말해요. 아주 옛날 말이에요.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됐던 말이었고 있을 수 없는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C와 자바와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 중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요, 원래 언어 이름이 라이브 스크립트예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공식 명칭은 라이브 스크립트였습니다. 근데 왜 자바스크립트가 됐느냐? 당시에 자바라는 언어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서 거기에 편중하려고 그냥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개명해서 자바스크립트예요. 즉 쉽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닌데 관계가 있을 건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하고 자바 커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름만 같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고 가장 자바스크립트가 한 일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언어 일을 했던 게 이름을 바꿨다는 거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 버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표준이 아니에요. 유사 언어는, 유사 기능을 하고 있는 언어는 스크립트라고 이름이 들어간 건 다 같은 계통이에요. 소위 지금 뭐 거의 안 쓰지만 액션 스크립트, 뭐 제이스크립트, 자,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계통입니다. 액션 스크립트는 플래시 할 때 썼던 언어죠. 뜯어보면 얘랑 90% 이상 똑같아요. 쓰는 표현이. 제이스크립트는 MS에서 만든 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사실은. 자,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 어떻게 했냐? 우리도 이제 표준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표준을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자바스크립트란 이름으로 표준을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름이 오래 써왔기도 했고 고유한 어떤 네이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에크마스크립트라고 표준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컴퓨터 연합이라는 뜻이 ECMA예요. ECMA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표준을 여기서 다 권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W3와 함께 관리하고 연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W3가 웹표준 단체죠. W3는 웹표준 단체고 그 다음에 에크마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표준 단체예요. 자,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이 S5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이 일단 1차적으로 배울 아이들이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 S6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넥스트 CSS라고 하는 6, 7, 8, 9, 10 이런 버전들이 새로 개편해 놓은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만 하지 왜 둘 다 하나요? 이유는 간단하죠. 구형 브라우저가 누구는 절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인지할 수 있는 아이와 함께 써먹을 수 있어야 하겠죠. 네. 자,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JS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형식의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라는 걸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자, 우리는 CSS를 이용하면서 변수라는 1차적인 개념은 조금 익혀보셨어요. 언제 쓰셨어요, 변수를? 변수란 뭐고 언제 쓰셨죠? 여러분이 쓰셨던 그 개념은 전부 다 어떠한 값을, 색상을 미리 담아두기 위해서, 폰트 이름을 담아두기 위해서, 뭐 어떤 숫자를 담아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한 값을, 뭐 값이라고 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무언가를 잠시 저장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보시면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모든 게 끝이 나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대입 처리해주는 임시 이름, 임시 뭐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며 어떻게 쓰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변수라는 것 과거에는 자 ES5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variable 말 그대로 변수라는 이름으로 앞에다 선언을 합니다. 자, 변수의 이름을 생성 또는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이름이든 관계없이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A, B, C 이렇게 쓰는 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긴 합니다만, 좀 그냥 단순하게 임시로 쓰는 게 아니라면 어떠한 특정한 이름을 조금 기억할 수 있게끔 써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숫자다 그러면 뭐 num이라고 쓴다던가, 뭐 축약해서 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뭐 n수 하면은 n이라는 숫자라는 거 대부분 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만 쓰면은 자 뭐냐면 변수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n이란 이름을 하나 만들었다, 끝이에요. 그럼 이 변수 n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자 변수 n에다가 값을 담아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변수 선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바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썼죠. 이때 위에 변수 n이라는 아이가 없던 아이를 새로 생성할 때는 앞에 바라고 이름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만들었다면 굳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n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는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10. 그러면 12라는 값을 n이라는 것에 대입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대입하다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자, n의 표기는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라는 뜻이 아닌 대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미콜론의 표기는 JS에서는 CSS의 표현하고 똑같지만 CSS는 속성명과 거기에 대한 값, 딱 그만큼만 처리할 때 끝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JS에서는 하나의 표현이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변수 n이라는 걸 선언할게, 끝. n에다가 10을 대입할게,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더 없어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때로는 세미콜론을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생략하라고 얘기 안 드립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실제로 나중에 자, JS 문서를 한 줄로 표현했을 때 그 내용이 구분이 간다면 세미콜론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용 구분이 안 된다면 세미콜론을 안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 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 자, 얘는 10입니다. 변수 B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20입니다. 라고 대입을 해볼게요. A가 10이고 B가 20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야, A에다 B를 더하면 얼마가 돼? 라고 한다는 얘기는 10에다 20을 더하면 얼마가 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아이는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써놨기 때문에 둘은 한 줄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없이 구분이 가요. 하지만 자, 변수 C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30이에요. 그 다음에 변수 D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5예요. 이러면 구분 가시나요? 구분 안 가죠? 변수 C는 30바 D는 5.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용상의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세미콜론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변수 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기능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와 내가 임의로 만드는 이름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당연하지만 사실은 변수 이름과 등호 표시는 그리고 등호 표시와 값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띄워야 되지만 사이와 사이는 띄어쓰기를 안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써버리면 우리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차이도 기억을 해주시면 매우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형태와 내용들을 일단 잠깐 보셨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변수를 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무언가를 생성하겠구나, 변수를 만들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위에서는 단순하게 이름을 붙여서 나 변수 NA라는 거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NA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숫자를 명칭을 했다면 사실은 이 아이는 이렇게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이 한 번에 NA는 100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든 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따로 쓰시든 같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저런 식으로 나눠놨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변수라는 이름 자체가 변하는 수라는 뜻입니다. 값이 변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NA는 1, 2라고 바꿔주면은 처음에는 NA라는 아이가 100이었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수치를 바꿔주면 NA는 그 값이 1로 변경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흐름대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변수는 사실 어떠한 이름이든 관계없습니다. 정해놓은 몇 가지 이름을 제외하고 상관없어요. 자, 변수라고 쓰고요. 철수라고 쓰겠습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사과가 10개가 있다고 칠게요. 저는 철수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5를 써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서 5개를 내가 뺏어서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럼 그 남은 철수의 사과는 몇 개이니? 라고 얘기한다면 몇 개예요? 5개가 되겠죠? 네, 5개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당장은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앞전에 보신 걸로 본다면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철수 사과라고 하시면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쓱 그런 거 같나요? 뭔가 아닌 것 같죠? 네, 왜냐면 철수 사과라는 거에서 5개를 뺐어요. 사과에서 5개를 뺐지만 그 뺀 값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냥 철수 사과가 처음에 몇 개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 사과에서 원래 갖고 있는 철수가 가지고 있는 사과에서 5개를 뺀 값을 확인시켜줘라고 사실은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남은 철수의 사과는 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그 값은 5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철수의 사과는 10개고요. 그 철수의 사과에서 5개를 먹었어요. 5개 먹은 값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담아주는 거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다른 곳에 다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때 아까 제가 뭘 했었냐면 도큐먼트 라이트에다가 따옴표로 붙였었어요. 따옴표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떠한 이름을 붙였었는데 희한하게 방금 전에는 제가 그렇게 쓰지 않았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써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표현은 그냥 컴마를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 왼쪽 표현과 오른쪽 표현을 둘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왼쪽에는 글자가 그대로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데 왼쪽에 따옴표로 처리한 아이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아이는 설명드린 적이 없지만 여기 위에는 변수라는 아이로 선언을 한 얘는 뭐예요? 그냥 이름이죠. 내가 별도로 지정한 이름이에요. 얘는 문자가 아닙니다. 즉 여기 표현에서 따옴표로 처리한 거는 그냥 문자, 오른쪽에 처리한 이 아이는 기능을 가진 이름, 변수 이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변수명은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쓰시라고 한글을 제가 썼지만 사실 영어로 써야 됩니다. 변수명은 문자가 아닌 기능을 하는 어떠한 값에 대한 이름이기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왼쪽에 나온 결과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해하셔야 되는 건 있는 그대로 표현이라는 형태와 문자, 그 다음에 무언가 대입이란 어떤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둘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둘의 차이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는은 더 이상 여러분 기억에서는 같다가 아닙니다. 같다가 아니라 대입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수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는이 아니라 대입이야 라고 제대로 알려주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게 대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지. 그죠? 그럼 여러분 기준에서 같다는 도대체 뭐냐? 이게 같다란 뜻입니다. 는 2개 또는 3개. 자, 유일하게 다른 언어엔 없고요. 자바스크립트만 존재하는 는 3개짜리예요. 다른 언어들은 모두 는 2개짜리입니다. 파이썬, 루비, C, 자바 뭐 등등등등등등 모든 언어들을 통틀어서 는 2개짜리를 쓰는데 자바스크립트만 유일하게 3개짜리를 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거 할 때 얘기할게요. 자, 3개짜리는 값뿐이 아니라 타입 그 자체도 비교하는 거고요. 는 2개짜리는 값만 비교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는은 대입이겠죠? 자, 그러면서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약어라든가 예약어가 될 뻔한 언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되게 어려운 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바라고 난 변수를 선언할 건데 이름을 바라고 쓰면 이상하잖아요. 소위 변수 이름 만들어야지. 그래, 난 바로 만들자. 그럼 이게 변수 이름을 만든 건지 변수를 선언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는 10 하면은 는 3 이러면 이게 에러일까요? 아닐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자 라고 얘기해놓은 거예요. 또한 자바스크립트는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법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쓰시면 안 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써드리진 않을 거예요. 몇 개만 대표적인 거 쓸 거예요. if, switch, for each, 그 다음에 뭐 do, while, else, 또 뭐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뭐 in, of, 사실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에러 나는 게 뭐냐면 name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unction, object, 그 다음에 뭐 array,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되게 안 되는 거 많고요. 또 뭐 const라고 하는 아이라든가 뭐 read이라고 하는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안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기능들이긴 한데 이것도 소위 예약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글도 당연히 안 되고요. 한자도 안 되고요. 숫자를 첫 글자로 안 되고요. 많이 들어본 거죠? 특수문자. 언더바와 달러를 제외한 특수문자도 사용하지 않죠. 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금지어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소위 뭐 디즈니 관련된 이런 아니면 뭐 과일 음료 관련된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변수 이름을 마스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변수 이름일까요? 되게 막 우주로 갑자기 날아가고 싶은 느낌의 이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아이디 이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관련이 없는 이름은 쓰시는 게 아니다. 특정한 누구 뭐 사람 이름 쓰는 것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제외한 이름들은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고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인터넷 찾아보면 매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써드린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일단 이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을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결과를 보는 방법이 document write 밖에 없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document write가 되고요. 두 번째가 alert가 되고요. 세 번째가 콘솔 로그가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아이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이거에 파생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document write라고 하는 아이가 도대체 뭐니?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보잉. 자, HTML 문서 내부에 강제로 삽입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document 화면에 write 쓰겠습니다. alert라고 하는 아이는 도대체 뭐니? 자, 메시지 창을 이용해서 메시지 항상 어려워요. 자, 창을 이용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콘솔, 말 그대로 콘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콘솔이 뭐하는 애요? 콘솔이 뭐예요? 로고 찍는 거? 그럼 콘솔 게임은 뭐하는 아이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갔나? 자, 콘솔이라는 곳에 로그 기록하는 거예요. 콘솔이 어딘지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 각각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 새로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뜨죠? 요게 알럿이에요. 요게 메시지 창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디에 쓰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얘부터 떠요. 처음 한 번은 없는 걸로 뜨지만 띵 누르면 그제서야 그 다음 내용들이 뜨고 그 다음 여기 HTML 문서 내부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코드가 강제로 삽입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상은 실무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요? 빨리빨리 확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다른 코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지어 얼마나 심하냐면 아까 슬쩍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딱 누른 순간 아까 다른 데 탁 하고 튕긴 거 있었죠? 에러 나요.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알럿창, 나 이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떠요. 그 얘기 뭐냐, 알럿을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계속 떠서 이거 계속 눌러주기 전까지는 그 다음 결과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눌러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알럿도 사실은 안 씁니다. 콘솔만 써요. 콘솔은 그럼 언제 나오냐? 여긴 안 나와요. 완전히 별도로 F12 눌렀을 때 ESC를 땅 하고 누르면 아래창에 뜨거나, 아니면 여기 콘솔이라는 곳에 내용이 기록되게 되는 것을 콘솔에 로그 기록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시면 돼요.